이봐 기대리, 저기 박 과장 이번에 퇴사한다고 하는 거 들었어? 네, 진짜요? 왜요? 주식으로 대박났대. 이번 3월에 주식 엄청 떨어졌을 때 그때 네이버랑 카카오만 사서 2배가 넘었대. 네이버랑 카카오만요? 와, 우리가 진짜 맨날 쓰는 거네요. 컴퓨터 키면 네이버, 폰 키면 카카오. 그래, 나도 늦게 시작했는데도 쏠쏠하다니까. 기대리도 한번 해봐. 저도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좌 개설까지는 했는데. 그럼 ETF로 시작해봐. 무슨 주식 살지 고민 안 해도 되고 안전한 편이고. 안녕하세요. 기리세 기리십니다. 잘 지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하고 싶을 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겠죠. 하지만 공부 하루 이틀 한다고 바로 이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들을 보니 지금 또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고 마음은 급해지고,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 바이된 종목을 사거나 주변 회사 동료가 산 걸 따라 사거나, 혹은 하루에도 한 번씩 눈 돌아가는 변동폭 큰 종목을 사기 시작합니다. 혹시 본인 얘기 같아서 찔리시나요? 그래도 이젠 괜찮습니다. 아직 본인이 주식 초보이며 산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공부가 매우 부족하시다. 사실 그러시면 제 채널의 기업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봐주세요. 이런 초보자분들은 일단 ETF부터 매수하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럼 ETF가 뭔데 추천하냐? 한번 보시죠. Let's get it. ETF, Exchange Trade Fund 라고 불리며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펀드의 추억 하나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의 성적표를 가지고 해약한 나의 첫 펀드. 진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때 포트폴리오를 갑자기 보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다 받아먹고. 어쨌든 이런 펀드를 본인이 직접 주식처럼 매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종류는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Bond ETF.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입니다. 2번, Industry ETF. 이건 산업별 주식 ETF, 즉 일반적인 ETF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Commodity ETF, 원자재입니다. 원유, 금속, 밀 등등. Inverse ETF,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은 장기적 우상향이기 때문에 반대를 추종하는 상품인 인버스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가장 큰 예는 최근에 보이는 라임 사태가 보이는군요. 자,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2번인 산업별 주식 ET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산업을 꼭 집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주식들을 조금씩 모아 상품으로 만든 모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삼겹살을 먹습니다. 그런데 풀떼기도 먹어야겠죠. 그래서 상추를 사러 갔더니 상추가 너무 비싸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고 그만큼의 상추는 필요 없는 저는 그 옆에 있는 상추, 깻잎, 고추 등등이 모여있는 야채 모듬을 샀습니다. 금액도 합리적이고 풀떼기들이 모두 모여있으니 만족이 됩니다. 이것을 채소 ETF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네이버 금융회사 코덱스를 쳐봅니다. KODEX. 오, 무려 6페이지나 나오는군요. 여기서 코덱스란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ETF입니다. 그러니 채소 모듬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코덱스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름이 적혀 있군요. 그중 H라고 적혀 있거나 합성이라고 적혀 있거나 레버리지라고 적혀 있거나 인버스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일단 버리세요. 이것들은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됩니다. 후후훗!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안목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잘 모르지만 내 주변 상황을 보니 이 산업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반도체, 은행, 자동차, 증권, 철강, 건설, 보험, 운송, 배당 성장, 배당이요? ETF는 채소 모듬인데 배당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ETF는 여러분들이 사신 만큼의 배당을 정확히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ETF를 들고 있다고 배당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코덱스 배당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ETF 개요를 보면 한국거래소에서 한국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장기간 안정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향후 배당 규모가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50종목을 배당 수익률 가중 방식으로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오, 이 말은 배당만 무조건 많이 주는 종목이 아닌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중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을 50종목을 골랐다고 하는 거군요.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나옵니다. 대박이네요.
한국금융지주, 현대차, 휴캠스, 효성, 메리츠화재 등등등. 꼭 ETF를 사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종목들을 우리가 직접 연구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 또한 꿀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ETF의 장점입니다. 다른 주식을 직접 사면 0.2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ETF는 0.03%의 수수료만 존재하며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ETF를 고를 때 거래량이 최소한 몇만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당 성장은 사기 어렵겠군요. 하지만 적은 돈으로 투자한다면 사셔도 무관합니다. 자, 여기까지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자시다. 일단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산업에 대해서 공부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매수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린이에서 업그레이드로 가능합니다. 아마도 주치원생? 네. 그리고 남들 추천 듣고 사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뭐 투기 아니면 뭐 도박이지요. 위 사례를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보험 주식을 사라고 했다. 오케이, 묻지마 매수. 떨어졌다. 김 부장 나쁘시기. 그리고 손절하고 났더니 나중에 진짜 올랐네. 아이고 배 아파. 이런 코스인데요. 알고 봤더니 김 부장이 진짜 주식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코스가 대부분인 이유는 본인이 모르는 걸 샀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 손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공부한다면 보험이 올해 좋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 사고가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보험회사 수익률이 자연히 좋아졌을 거다. 어라? 며칠 전보다 주가가 떨어졌네? 와, 개꿀이다. 더 사야지.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올라서 수입이 짭짤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본인이 직접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떨어져도 더 싸게 살 기회일 뿐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수익은 내 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처음에 주식 개별 종목 공부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니 ETF를 이용해서 일단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먼저다. 이걸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TF는 주가 변동도 크지 않고 수수료도 적으니 적은 돈으로 주식에 대한 눈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시였습니다.